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당분간에 된 시장의 모습은 앞으로도 박스권의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단은 2,450, 하단은 2,350. 이 안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4월 달에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의 영향이 묻어붙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해서 업종의 선택을 되게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3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의 강도는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탄력이 많이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월도 조금은 쉽은 시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묻어 있고, 그다음 해외 쪽은 이제 은행권, 유럽 은행, 도이치뱅크에 대한 이슈가 주말에 어제 있으면서 독일 지수는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중소형 은행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스탠스들이 이루어질까가 다음 주에 변곡점이라고 보시고요. 4월에는 금통위가 있고요. 우리나라 금통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할 되고 뭐니 해도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쪽 여러 가지 나라들의 ETF 상품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쪽도 우리 눈을 돌리는 게 되게 좋은 상황이 일어나요. 제가 올 1월 달에도 얘기했지만 금을 좀 잘 보자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금값이 전 세계적으로 금에 대한 안전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1,600달러서부터 지금 2,000달러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금값은 앞으로도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가 들어온다면 금 쪽으로는 영향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높죠. 그래서 금 관련주로 좀 잘 보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펀드 쪽, ETF 쪽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시장이 어려울 때는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중국하고 베트남, 인도,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글로벌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신흥국 쪽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눈을 돌리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베트남 ETF나 그다음에 중국 ETF, 그다음에 인도 ETF 이쪽으로 좀 더 보는 게 좋고요. 그다음 우리 유가의 향방을 좀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가는 70달러 언저리에서 움직이는데요. 이 유가의 변동성이 어떻게 가느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은 좀 달라질 거예요. 지금도 69달러 정도의 지금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게 쇼티지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줘요. 특히 미국 시장들의 변화의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지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큰 리스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거래소보다 코스닥 시장이거든요. 코스닥 시장은 과열이 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신용의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17조, 18조의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무의 반대 매매, 이제 쇼티지가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이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신용이 많은 종목이나 또 다음 주에 되면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들을 우리가 벗어나서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이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랬던 저랬던 여러분 종목들 오늘 또 1시간 동안 열심히 봐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모베이스 전자. 매수가 비중은요? 1,600원에 10도.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아니, 왜, 누가 사래? 누가 사라 그랬어요? 예. 누가 그거 하셨나요? 예, 사라고 그래서 샀는데. 네. 이게 분할 저기 한다 그래서 어떻게 네. 되나 싶어갖고. 이런 종목들은 이 모베이스 전자는 전기차 이쪽 종목이에요. 근데 모베이스나 모베이스 전자는 이렇게 보면 지금 감사 보고서라고 있어요. 네. 그 감사 보고서 제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 회사는 좀 늦어져요. 작년에도 그랬고. 근데 모멘텀이 있어요. 베트남 법인이라든지 해외 법인의 취업하는 자리가 좀 늦어져요. 그래서 모베이스 전자는 이 감사보고 제출이 좀 늦어질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냥 누가 사락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네. 이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지금 제가 이거 팔으라고 하면 파실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글쎄요. 그래서 저 그것 때문에 전화드린 거예요. 그럼 제가 사라 그러면 살 거예요? 한번 네. 여쭤볼게요. 이 주체가 지금 제가 되면 안 되고 우리 시청자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네. 사서 누군가가 수익이 난다고 해도 내 수익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내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다음부터는 누가 사라고 한다고 사지 마세요. 내가 볼 줄 알면 안 사면 본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1,700원까지는 자리가 있거든요. 1,700원짜리 오면 그냥 매도하고 나오시면 돼요. 알겠죠? 아, 이번에 그때 와요? 예, 올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되면 감사합니다. 그때 되면 수익을 딱 챙기고 오세요. 알겠죠? 예. 예, 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디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일진 머트리얼즈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65,000원에 20%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2차전지가 네. 다른 거는 다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네. 아직까지 좀 못 올라간 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사이드라고 잘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보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이 선택을 잘하셨어요. 지금 보면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는 뭐 시장이 좀 중심주잖아요. 코탕 뭐 시가총액 1, 2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과열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산업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가격에 거품이 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선택한 방법이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실적이 안 좋고 모멘텀이 없냐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사이드라고 하거든요. 이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올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예, 예. 쭉 끌고 가는 거 어때요? 그냥 오늘 다른 거 하지 말고 한 상반기까지 끌고 가시면 돼요. 이 더 종목은. 매수해도 될까요? 네, 더 매수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가격대가 6만 원대 정도의 언저리에서 좀 모아가는 것도 나쁠 것 같잖아요. 여기는 바닥 라인이라 그래요. 흔히요. 그래서 요 자리는 좀 모아가서 쭉 끌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끌고 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아, 예.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가격이 오면 다른 거 사지 말고요. 그냥 좀 모아간다 생각하고 시간이 좀 더 들 거예요. 그래도 순환 사이클이 돌거든요. 그때 팔 수 있어요.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는 홀딩.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현대 부산 인프라코 10% 9,110원입니다. 아, 그래. 좀 밀렸네요. 그죠? 예, 예. 예. 아, 이 종목들은,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 방송에서 추천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아, 이게 주가라는 게 이게 추천해서 딱 올라가면 좋은데 좀 떨어질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뭘 봐야 되냐면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그게 로봇 아닙니까? 로봇보다는 두산 인프라 코어 관련주는 이 포크레인 있죠. 굴삭기. 아, 예. 네, 굴삭기라 그래요. 굴삭기. 그다음에 네. 이 로봇 같은 경우 두산 로보틱스라고 있어요. 아직 이제 상장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그 로봇 관련주는 두산 쪽, 지주사 쪽에 영향을 주고 이 종목은 굴삭기 쪽으로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두산 인프라 코어는 이 전 세계의 그 굴삭기들이 판매량이 늘어나면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게 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사신 가격이 떨어지는 것 이유는 뭐냐면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이게 조정을 줄 때 이제 쉬어가는 거죠. 우리가 100m 달리기를 많이 막 확 에너지를 쏘면 힘이 들잖아요. 잠깐 쉬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면 쉴 때 이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들은 뭘로 보냐라고 했을 때 실적으로 봐요. 아, 실적이 좋아요? 라고 하면 주가가 띄엄박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실적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졌지만 시간을 좀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의 종목이에요. 그다음에 헤어 자원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지금 배터리 소재 쪽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광물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될 때 각 세계의 기업들은 이 광물에 대한 개발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판매량이 많이 일어나고 중국의 모멘텀도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모멘텀보다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팔지 마시고요. 만약에 좀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 7,000원 라인에서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아, 예, 예. 그래서 쭉 끌고 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결국은 예, 올라가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성원투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코스모 화학이고요. 아, 코스모하게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47,100원에 30%입니다. 아, 그래요? 아,
성장수복 투자를 했는데 아, 약간 고점인 것 같기도 해서 네. 답답해서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궁금해서 예. 이거 보면 네.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비유를 많이 쓰는데 비유의 법칙은 이 감나무 법칙을 많이 써요. 이 여기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이 감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어요. 근데 이 감의 위치는 어디예요? 한번 이렇게 보면 감이라고 봤을 때 감나무의 이 꼭대기 감인 거잖아요. 여기 꼭대기 이렇게 대롱대롱 열려 있어요. 감나무에 감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감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근데 이 감이 맨 꼭대기에 열려 있는 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감이 우리한테는 따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위에 있는 감이 따는 게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감이 어렵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건 내가 손에 쉽게 딸 수 있는데 요 위에 대롱대롱 매달린 감은 매 끝자락에 감이 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확률적으로. 네, 맞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감나무가 우리 산 꼭대기에 있는 감을 따라가다 감나무가 떨어질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감을 안 따거나 이 감을 보지 않거나 아니면 저 밑에 있는 감을 따는 게 더 우리한테는 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매매의 법칙, 매매로 붙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보면 이게 기술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퍼포먼스로 많이 있어요. 배터리에 대한 퍼포먼스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성장이고. 근데 모든 기업에 앞으로 퍼포먼스가 많이 난다고 해도 피크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이 삼반영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가격은 어느 정도의 그 거품이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직 꺾이진 않았어요. 근데 머리대가 5만 원 위에서는 물량을 좀 줄여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거든요. 파동 자체도 아직 위파동이 더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은 쇼티지가 한번 나오면 좀 세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매매의 접근이 훨씬 더 좋아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지만 그 가격의 반영이 어느 정도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내가 대응을 빨리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게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반등 들어오면 조금 추이를 좀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위에 올라가면 그냥 팔고 좀 이렇게 변화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좀 낫지 않을까요? 너무 그러니까 내가 매매를 잘하거나 내가 이 종목을 계속 지켜볼 수 있다면 나쁘진 않은 자리예요. 왜 변동성이 빠르니까 위쪽에서 변동성이 탄력이 되게 좋아요. 보면 뭐 하루에도 뭐 13% 이렇게 변동성 밑에서 올라오는 게 12%씩 막 움직이니까 변동성은 좋아요. 근데 내가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대응을 못 한다. 여기 보면 하루에도 14% 정도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버틸 수 있냐 없냐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또.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갑자기 하루에 쇼티지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선생님이 지금 비중이 30%인데 이게 만약에 14% 빠졌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여기서 3월 9일 날 14%가 빠졌는데 여기서 현재에서도 쇼티지가 와서 14% 빠졌다고 버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불안하고. 예.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 아까 감나무를 위에서 따라가지 말고 밑에서 내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부터 감을 따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할게요. 예. 그리고 좀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코멘트 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PHA 네. 7,900원, 네, 매수가 비중은요? 15%예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뭐 저기 자동차 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예 작년 여름에 사가지고 좀 물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자동차 부품 예. 쪽이거든요. 이쪽은. 예, 이 예. 자동차 부품 쪽은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동차 부품 쪽은 이제 우리가 잘 네. 고민해야 돼요. 실적도 좋고 나쁘진 않는데 이 반도체 자동차 부품 쪽 같은 경우는 이 사이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돼 있는 거는 현대모비스예요. 자동차 부품들이 가려면 이 현대모비스와 만도의 주축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다음에 예. 현대 쪽에 보면 글로비스, 운송 이쪽이 같이 먼저 움직여야 이 부품단들이 움직여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이클이 타요. 그게 2년 주기로 돌거든요. 거기다 보면 실적이 있어요. 이 종목은 실적이 없지 않거든요. 그럼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요. 이렇게 상단 찍고 하단 찍고 이게 경기 순환 사이클처럼 이 주가도 사이클이 도는데 이게 올해의 사이클은 좋은 사이클이에요. 자동차 부품단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좀 더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더뎌요, 얘들이.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런 스몰캡 종목들은 시가총액 조그만 종목을 5천억 밑에를 거의 다 스몰캡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보는 게 밸류 쪽을 봐요. 앞으로 이제 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고 가치가 있냐 없냐라고 보는데 이거는 백그라운드가 실적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는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건 어떨까요? 모아가야 돼. 이거는 매매로 붙이기에는 탄력이 없는 종목이라 추세 매매를 해야 돼. 추세 매매라는 거는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지 않으면 수익 내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예, PR이 좀 낮고 그래가지고 네네. 장기로 가야 돼요. 가려고 하긴 했거든요. 네, 장기로 가시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1,500억이거든요. 근데 실적은 예. 더 좋아요. 근데 이게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이클일 때문에 그래. 사이클. 이게 윗사이클, 아랫사이클, 그다음에 이게 윗사이클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 고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4천원부터 13,000원까지 찍고 내려오는 자리거든요. 이게 주기라 그래요. 이게 거의 다 보면 윗사이클에서 아랫사이클 오는데 한 2년 걸려요. 그러니까 1년 올라간다고 1년 빠졌다가 다시 2년 올라가요. 근데 올해 주기가 올라가는 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좀 모아가서 좀 장기적으로 가는 게 좋고요. 가격적으로 보면 1차적인 저항대는 9,000원이에요. 여기에 매물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매물도 껍데기 매물이에요. 거래가 실려있는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금 사놓고 지금 내가 엉덩이 무거운 매매를 한다면 승산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가져가 보세요. 그래서 9,000원 되면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태. 멘토리.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제가 앞전에 네, 중앙 엘리베이터 상담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매수가까지만 올랐었어요. 그래요? 종목이 어떤 거세요, 오늘? 중앙 엘리베이터 매수가 비중은요? 27,700원에 20. 그래요? 이게 사진이 오래됐어요? 대표님이 네. 그때 3만 원 바라보면서 보고 있다가 네. 본장가 오더니 딱 빠지더라고. 근데 산지는 작년 10월달에 샀죠. 그래요. 좀 아깝다, 그죠? 지금 이게 테마주라. 네, 테마주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동성이 되게 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짧은 매매가 안 된다. 그러면 매도해야 되고, 나는 짧은 매매가 내가 짧은 매매가 안 돼. 그러면 빨리빨리 매도하는 게 좋고, 내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매집이라 그래요. 이런 거 매집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여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다고 이 종목이 실적이 없냐? 실적도 없진 않아요. 실적이 있어요. 깔려 있어요. 근데 깔려 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네. 이익은 별로 안 난다 하더라고요. 이익을 안 내도록 실적과 매출이 있는 기업들은 살아나요. 이런 살아나요?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뭐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들이 되게 많고 매출과 실적과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종목은 그래도 안심인 종목이에요. 다만 시세가 안 나와서 분출을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움직이려면 이런 종목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움직여요? 재료. 그러니까 이슈. 이거 없으면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파실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저기 대표님 유가가 만약에 올라가도 당분간 올라가지 지금 않을 것 내려가고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가 올라가더라도 이게 올라갈까요? 같이? 아니, 같이 안 올라가요. 그죠? 유가 올라가는 거랑 상관없죠. 이 종목은 이게 저 작년에 왜 올라간다라고 생각해봐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전쟁이 이제 소멸 상태,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만약에 그게 이제 뭐 휴전이라든지 뭔 해결이 잘 되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다음에 유가도 지금 69달러 정도에 있는데 이게 더 쇼티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시장에 빠지고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아까 저번에도 한번 25,000원까지 최근에도 한번 급등을 했었잖아요. 이게 거의 뭐 24%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죠. 네. 이때 어느 정도는 정리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왜 오래 걸리잖아요. 이걸 본전 생각하지 말고 내 가격 언저리까지 오면 그냥 보면 세 번이 밀렸잖아요. 여기 보면 28,000원, 27,000원, 28,000원 세 번이 밀렸죠.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되게 단단한 매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 이 가격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팔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식하면서 손해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어느 그쵸. 정도의 손해를 보고 내가 너무 많으니까. 예, 그 비중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비중이 많은 거죠. 이게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시가총액 조그만 종목들은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100억짜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많이 사야 500만 원이에요. 이 종목은. 더 이상 그럼 사면 대표님 나중에 이거 지금 손절을 쳐야 되나 이 시점에서? 아니, 한 번 더 들어와요. 잠깐이라도. 한 번 들어와요. 또 작은 반등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때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얼마 정도 22,000원, 가지고? 22,000원, 23,000원 요 언저리. 예. 그 언저리? 예, 왜 그러냐면 감사합니다. 종목들이 더 많으니까 굳이 이거를 가지고 시간 네. 낭비할 필요 없다는 그럼 거죠. 지금 만약에 22,000원, 3,000원 오잖아요. 네. 그 비중을 10%더 실으면 큰일 나겠네. 이런 거는 초등학생이랑 우리가 같이 장단을 치려고 그래요. 그럼 초등학생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죠. 그죠? 그럼 다른 맞죠? 종목으로. 예, 돈을 그게 훨씬 더 낫겠네. 나을 거예요. 이 시가총액 다음부터는 매매할 때는 시가총액이 작다 그러면 금액을 늘리지 마세요. 알겠죠? 예, 네, 그렇게 고맙습니다. 한번 대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송공선 교원입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선일 하이텍 네. 17만 2천 평균 단가고에 예. 한 보유가 한 1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사신 이유는 폐배터리 때문에 사신 거죠? 당내 거에 성장성이 좀 있고 해갖고 샀는데 네. 1차적으로 수익을 내고 네. 2차 좀 추가를 하다 보기에는 그만 올라가 버렸어요. 아, 단가가. 그래요?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실 건지요? 이거 쭉 끌고 갈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1차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고 있잖아요. 네. 지금 2차 전지가 조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네. 익스를 내고 다른 걸 갈아타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아, 저는 지론이 사람은 이렇게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 다르거든요. 예. 그죠? 어떤 사람은 이 성장성을 보고 나는 뭐 한 3년 끌고 갈 거야? 어느 사람은 아니야. 나는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거냐. 두 번째, 이거 살 때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주식은 먼저 수익 내면서 좀 당내 믿음이 있어가고 탔는 거지. 예. 그럼 그 믿음대로 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흔들리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내가 흔들린다는 건 내가 진입을 잘못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원초적인 예. 거거든요. 그러면 파는 게 나아요. 가능이나. 아니, 파는 시점은 그럼 바로 파지. 내가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면 파는 게 먼저이거든요. 저도 이 자리는 좋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장기적으로 볼 거야? 라고 하는 2, 3년 모멘텀을 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느 위치에 샀냐에 따라 다르잖아. 이 회사가 좋고 성장성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힘들겠죠. 그렇죠. 네, 왜 그러면 실망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가 되게 중요한 거죠. 위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위치가 성장성이 좋아? 아, 좋아. 근데 위에서 잡아서 밑으로 조종을 일하는 게 있잖아요. 쉬어가는 파동에서 걸리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요? 힘들겠지. 예,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원초적으로 주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9만 원에서 18만 원 2배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예. 2배까지 올라온 자리에 제가 지금 제가 17만 2천 원에 샀어요. 그 위치가 좋은 위치예요?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좀 높은 위치지. 예, 높은 위치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 내가 버틸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보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불안하고 버티면 바로 팔아버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동물적 감각이라고 하거든요. 예,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감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은 봉을 보더라도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쪽에 세 봉자리가 머리에 걸린 자리예요. 뭘 의미하냐면 여기 보면 봉자리가 하나, 둘, 세 개 자꾸 위에서 걸려서 밀리잖아요. 그러면 고가가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요. 저 꼭지점을 세 개가 그죠? 그러면 이거를 못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력하게 돈이 들어오거나 하지만 올라가다 부딪히고 올라가다가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번도 아까 얘기했지만 또 밀린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냐 없냐? 아니면 밀린 다음에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켜보고 있다가 가격의 포지션, 그러니까 2배가 올린 상태에서 내가 한 배 정도 올라갔을 때 산다. 아니면 내가 중간값에 산다. 그러면 성장성을 보고 사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좋은데 떨어지면 삼성전자 9만 원 산 사람들은 삼성전자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6만 원 되면 되게 불안하는 거잖아요. 높게 샀기 때문에. 좋은 거 알아도 그 시간 동안에 고통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는 썩 좋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하면 되지? 저는 벌써 8만 원 정도 보고 나오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다음 주 정도에 배터리 쪽은 약간의 이제 쇼티지가 올 수 있게 이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다음 주에 보거든요. 예,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조정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목요일 날 쇼티지가 잠깐 장 후반 정도에 세게 나왔죠. 예. 그 배터리 관련주 저리 목요일 날 쇼티지가 세게 나왔었어요. 금요일 말고 목요일 날 장 끝나는 2시부터 시작해서 잠깐 쇼티지가 나왔었어요. 쭉 나왔거든요. 그게 약간의 그 불안한 심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쇼티지가 크게 나왔다는 고점에 쇼티지가 크게 나왔던 거는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보고 저는 뭐 이런 종목들은 월요일 날 뭐 반등 딱 들어온다고 팔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거든요. 1시에 여의도에서 강연회가 있고요. 내일은 천안축구센터에 강연회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감나무 매매 법칙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위치의 중요성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종목을 컨택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의도 정경련에서 1시에 강연회 하고요. 내일은 천안축구센터에서 하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을 많이 오셔서 많은 걸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내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주도 그 박스권의 매매를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업종보다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을 컨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올라가 있는 업종은 이게 매매 법칙을 써야 돼요. 그러면 매매는 좀 탄력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의 영역이지, 그 다음에 또한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종에 대한 순환 사이클이 되게 빨리 돌아요. 그러니까 업종만 잘 찾은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률이 다음 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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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한양 ENG. 한양 ENG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6,100원에 20%. 이거 사신 이유가 뭐예요? 한 2년 돼서 이유 네. 그때 워낙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네. 네. 특수가스 그냥- 쪽이에요, 이쪽이. 나쁘진 않아요. 지금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거든요. 네. 자리대를 우리가 봐요. 우리가 보는 거는 이게 주식은 삼각형으로 돌아와 있어요. 이게 삼각형으로 딱 돌아가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네. 그래서 상승하락 횡보라 그래요. 상승하면 네네. 하락하고 횡보하고 다시 변곡점을 만들어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위로 갈 때는 실적이에요. 실적이 모멘텀이 있냐, 아니면 떨어질 때는 네. 실적이 있냐 없냐, 아니면 재료가 있냐, 이렇게 세 개로 움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네. 이제 경기로 봤을 때는 생산 투자 소비로 돌아가고,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세 개로 올라가요. 피크아웃, 선반영, 그다음 턴어라운드의 단어가 일어나요. 이게 세 개가 조합이 되면 이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주가는 좀 사신 지 오래되셨죠? 네, 2년 됐어요. 조금 더 살 수 있으세요? 네, 또 더 사도 돼요. 더 사서 끌고 가는 게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이 자리는 18,000원, 2만원짜리까지는 보여요. 장기적으로. 이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거래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네. 조금 더 사놓고 18,000원에서 2만원, 18,000원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쪽으로 돌아가는 업이에요. 근데 빨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 종목은 스몰캡 종목이고 네네. 거래량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8,000원까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저 상하 프론테크 매수가 비중은요? 36,800원에 20%입니다.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수소, 밸브? 아니, 그 뉴스 한 2전 뉴스를 봤는데 네. 그 삼성 SDI 저기에서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그게 좀 순간에 좀 그 아침에 좀
많이 좀 오를 것 같아서 네. 아침에 좀 시초까지 따라갔다가 네. 그 밑으로 계속 쭉 밀려가지고 지금 네. 너무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이쪽은 그 상하 프론테크가 움직이는 이유는 수소 관련 쪽으로 많이 움직여요. 수소 관련 밸브 네네. 쪽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제 수소 모멘텀이 더 세요, 이 종목은. 근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기로 이렇게 올라가요. 주가라는 거는 그 주기에 네. 이 추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추세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올라갈 수 네.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는 툴이 통계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네네. 기술적 분석은 통계로 많이 봐요. 그러면 이 종목이 고점에서 저점에 얼마 빠졌냐라는 걸 첫 번째 보는 위치를 파악할 때 써요. 그러면 이게 78,000원이면 거의 저점을 만드는 건 40에서 60%의 마이너스 때 저점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가격은 싼 가격이에요, 비싼 가격이에요? 한번 봤을 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할 때, 심리적으로 봤을 때 50% 반값 세일하면 사람들이 물건 사야 안 사요? 많이 사죠. 살 가능성이 많죠. 많죠. 예. 그게 50%잖아요. 50% 되면 네네. 사람들이 사요. 그래서 주가는 거의 저점을 만들 때 고점 대비 50% 정도에서 반등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종목이 저점에서 고점에서 저점에 지금 50% 언저리거든요. 그럼 싼 가격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이 네.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건 모멘텀이라 그래 해요. 그러면 네. 이게 주가가 싸기 때문에 누군가가 산다는 거죠. 반값 할인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네. 정말 50%의 가치를 하냐라고 하는 건 실적이에요. 실적이 있냐 없냐 이제 네. 이런 것들은 실적이 붙어요. 그래서 네. 올해 사이클은 업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 올라와서 감을 네. 저 꼭대기에 있는 따는 것보다 내 손에 닿았을 때 네. 감 따는 게 되게 편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 좀 끌고 가는 전략. 네. 잘 사셨어요. 4만 원까지 홀딩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네, 그래서 4만 원 되면 연락 주세요. 네, 송건세 네, 기원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LG 소리요. 다시 한번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터리를 상담할 때 가장 어려울 거예요. 전문가님들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이게 성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눈이 다 달라요. 어느 사람은 이게 배터리는 성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을 더 가져가면 괜찮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나는 저 같은 이 주식을 바라보는 거는 저는 현재 시세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 어떻게 돼요? 뭐 6개월 후에가 어떻게 돼요? 1년 후에 전방을 내놓으라고 하면 저는 잼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이 가격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많은 거냐. 이게 시세 추종자라 그래요. 저는 이 분석을 시세 추종자의 분석의 입장에서 바라봐요. 그래서 이게 6개월의 사이클이 어때요? 좋아요라고 하진 않아요, 저는. 왜 그러면 그 안에는 성장성이 있지만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찝어내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의 가격을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저는 시세를 봐요. 이 시세는 한 번 더 위쪽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팔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주식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짧게는 한 달, 더 짧게는 일주일, 더 짧게는 하루 이틀 이렇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가치를 보라면 나쁘진 않아요. 한 번 더 위쪽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격을 저는 그냥 냅두지 않고 전 팔아요. 그런 사람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인 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변수에 대한 포인트를 찾으라면 전 못 찾아요. 6개월에 이 회사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라는 것들이 외부 변수라고 하거든요. 그 변수를 저는 배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가격을 보면 위쪽으로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러면 전 팔 거예요. 어느 선까지 그러면? 이게 제가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성을 봤을 때 내가 이 주가를 한 2, 3년 굴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모멘텀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머리대는 58만 원 정도, 59만 원 정도, 요 언저리까지는 한 번 더 있어요. 이게 쌍봉이라고 그러거든요. 머리를 2번 만지는 경우가 되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간다 그러면 신고가 매매에서 시세가 더 나아요. 근데 여기를 못 넘어간다 그러면 조정이 들어와요. 여기도 60만 원대, 62만 원 찍고 어땠냐면 45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이런 사이클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 언저리에서 팔고 지켜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네. 해보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이스트부터요. 매수가 비중은요? 11,000원에 30%. 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AIG 뭐 관련됐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네. 산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갔는데 못 팔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 챗GPT 뭐 이런 쪽 뭐 소프트웨어나 이 포탈 쪽에 그런 테마로 엮여서 가장 막 이렇게 땡기고 막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면 세력 종목이라 그래요. 네. 이게 다른 거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재료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사신 가격에 약간의 밀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 갑자기 급등했을 때 있었죠. 3월 15일 날. 네. 이거 네. 보고 따라가신 거예요? 아니면 이 종목? 아니에요. 네. 한 2달도 넘었어요. 근데 15,000원까지 갔는데 못 팔았어요. 안 파신 거죠? 예, 안 판 거죠. 더 갈지 알고 그죠? 한 3만 원 갈 줄 알고 안 팔았죠. 아, 그래요? 3만 원이요? 그러니까 네. 그때 한참 물기 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좋은 네. 뉴스가 많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안 팔았어요. 그냥 더 올라갈 줄 알고. 전고점 봤구나. 옛날의 가격에. 근데 이 자리는 나쁘질 않아요. 한 번 더 꺾여 올라가요. 그때 좀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 번 더 네, 있어요. 14,000원, 대충. 13,000원, 14,000원까지 있어요. 여기는 매집돼 있다 그러거든요. 여기를 네. 넘어가면 위쪽으로 또 열려 있어요. 사이클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실적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세력의 움직임을 가지고 보여요. 근데 이 종목은 매집 종목이에요. 매집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는 이렇게 주가가 빠졌죠. 이 시세가 네. 빠지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이 시세는 의미가 없고 이 거래가 중요한 거예요. 거래. 여기 거래. 어때요? 이게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가 어때요? 줄었죠. 네, 시세는 시세는 이렇게 빠졌죠. 근데 거래는 줄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여기 거래가 많이 잡혀 있는 이 자리, 그죠? 이 사람들이 주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흔들렸는데 거래가 들어와서 밀렸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산 사람들의 손익 단가라고 보시면 돼요. 왜 갑자기 거래가 들어왔을까? 이슈를 왜 만들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의 이 세력에 대한 손익 단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리는 빠질 위험이 없는 자리예요. 얘들이 빠지게 되면 이거를 끌어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13,500원까지는 보면 돼요. 이게 세력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은 이 테크니컬한 방법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13,000원까지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부산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은요? 11,300원에 5%.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앞으로 하반기에 상장되는 로봇 산업에 네. 그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네. 샀는데 정치 자금 조사로 인해 갖고 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이런 종목은 성장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 이 지주사 쪽이거든요. 두산, LG 이런 건 다 지주사 쪽이에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두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원전, 그죠? 원전. 원전 쪽을 SMR 쪽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로보틱스 상장들 이런 거 있어요. 신재생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신재생 쪽으로는 정책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신재생 에너지 쪽 이쪽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는데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컨택을 잘못하신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이 주가라는 거는 어느 자리가 되면 밀려 내려와요. 이 자리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전에 갭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이 위가 매물대냐 안 매물대냐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자리는 매물이 있어요. 이 자리는 매물이 있다는 거죠. 여기 매물, 여기 매물, 그다음에 이쪽에 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좀 좋을 거예요. 여기에 몇 년 전에 이 가격에 산 사람들은 이 가격이면 팔까요, 안 팔까요?
팔라고 하겠죠. 몇 년 동안. 그죠. 그런 자리가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요게 많이 있고 요게 많이 있는 흔적들이 보이는 게 매물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고 가요. 그때 우리가 눌림목이나 조정이라고 얘기해요. 조정은 또 오래 걸려요. 근데 이 자리는 눌림목이라 그래요. 이 매물을 소화하는 거죠. 이 소화할 때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살 때는 이런 꼭지 2개 있죠. 이렇게 머리가 여기 보면 11만 원을 2번 맞았잖아요. 2번 출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2번을 넘어갔다 그러는데 이 2번을 못 넘어가면 밑으로 무조건 밀려요. 왜 그러냐면 2번째 실패했기 때문에 아 여기 매물이 있구나 그래 흘러내려 버려요. 그런 것들 우리가 상기시켜서 다음에 살 때는 요 자리에 사는 게 아니에요. 2번 쪽인데 뿔이 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뿔 나면 화나 있어요? 화 안 나 있어요? 제가 지금 화나 있어요. 이렇게 화나 있잖아요. 그러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밀릴 확률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끌고 가도 나쁘지 않아요. 두산 쪽 같은 거는 올해 뭐 장기적으로 가는 그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홀딩 의견 드릴게요. 그러면 네. 빠질 때 다시 물타기 해도 되나요? 조금 사도 돼요. 이 종목은. 5% 정도 더 사놓고 좀 끌고 가세요. 괜찮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보고 로보틱스 상장할 때까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서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드림 시크리트 네. 3,654원이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누가 사라고 그래갖고 샀어요. 아, 그래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 친구가요. 친구가요?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사는 그날부터 쭉 떨어졌어요. 예.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식은 누가 사랑한다고 사지 마세요. 알겠죠? 좋다고 사래요. 아, 좋다고 사래요. 근데 안 좋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 드림 시큐리티는 저쪽이에요. 보안 쪽이에요. 보안 쪽에 네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여요. 근데 이런 종목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이제 실적 가지고 매매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그다음에 회사도 돈을 네네. 잘 벌고 근데 안정적이에요. 근데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인기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 변동성이 세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막 급등하는 걸 네네. 좋아하고 이렇게 처져 있는 종목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쉽게 얘기하면 매매의 시장이지 투자의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투자의 시장이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은 소외되어 있는 시장인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이슈가 만들어서 세게 움직이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자리는 나쁘진 않아요. 그냥 다음 주부터는 움직일 거예요.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짧게 치는 게 나아요.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면 목표가는 4,000원 정도 잡아먹고 4,000원 오면 팔면 4,000. 돼요. 예. 4,000원요? 네, 거기 정도에 반 파세요. 예. 아, 4,000원 올라오면 반 감사합니다. 팔고 여기 넘어가면 한 네네.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4,000원짜리에 반 정도 팔고 거의 추이를 보고 위로 간다 네. 그러면 더 갖고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4,000원까지는 네. 있어요.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라와요. 네, 그렇게 한번 4,000원 요? 네네. 네, 거기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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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한올 바이오파마 매수가 비중은요? 18,780원에 50도예요. 직접 사셨어요? 예. 사신 이유가 뭐셨어요? 사신 이유? 이건 최근에 산 건 아니고 네. 작년 한 초에 샀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뭐 뉴스 보고 네. 외국 실적 보고. 예. 예, 시적 보고 그다음에 모멘텀 4월 학회 때문에. 예. 예. 그다음에 임상 결과도 4월 달에 있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예. 이거 착 봐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주가가 어때요? 레벨업이 돼요. 레벨업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예. 추세라고 그러거든요. 추세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 예. 추세라는 것들은 이제 변화라고 얘기해요. 위쪽으로 갈 거냐, 아래쪽으로 갈 거냐. 이게 위쪽으로 가게 되면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요. 근데 밑에 방향으로 가면 어느 시기까지는 계속 움직이는 게 추세라 그래요. 그래서 주식에서는 추세가 되게 중요해. 근데 이 추세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모멘텀들에 가는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네. 움직여요. 근데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사람들한테 소외돼 있어요. 왜 그래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거버넌스의 문제도 있었고, 제가 기업의 매출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곳곳에 대한 허위 공시도 많이 있었고, 실망이 있었던 업종이 제약바이오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실적도 받쳐주고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추세도 바뀐 예. 거고 최근에 60일선에 거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끌고 가는 건 어떨까 이렇게 봅니다. 그냥 홀딩. 끌고 가는 그냥 쭉 끌고 가요. 홀딩이요? 예. 2만 원 정도의 무게가 좀 있다. 비중이 50%잖아요. 예. 무게가 좀 높다 그러면 2만 원 정도에 한번 매도치 반 정도 매도하고 반은 좀 끌고 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아, 업사이클에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중에 실적이 나오는 업종만 올해는 버문트예요. 내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만 걸러가지고 보면 이쪽으로 올해는 제약바이오 매기가 붙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렇죠. 봐요. 뭐 선택은 제가 했는데 항시 뭐 멘토님 말 듣고 네, 하니까 네. 뭐 손해본 일은 없어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날에는 2만 원짜리. 일단 2만 원짜리 한번 털고 반 정도 털고 나머지 홀딩해서 가시면 돼요. 예, 오늘 알겠습니다. 잘 선택하셨어요. 잘 보셨어요. 매번 이렇게 주식할 때 내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성공할 수 있어요.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네. 주셨어요? 사막 콘텐츠에 사마콘덴서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전에 멘토님과 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6만 얼마에서 네. 추가 매수하고 5만 2천 원 만들어놨거든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5만 원 되면 전화 한번 달락해가지고 진짜 맞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진짜 맞죠? 예,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요, 이제 잘 팔아야 돼,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배터리 쪽으로 가면 이제 콘덴서 쪽으로 움직여요. 그 ESS 그다음에 MLCC 이쪽이거든요. 근데 삼성전기하고 삼화 콘덴서라든지 뭐 이런 콘덴서 업종들이라 그래요. 이 영향을 많이 네. 받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삼성전기가 주가가 지금 박스권에 이렇게 일파동을 만들어서 횡보하는 자리예요. 쭉 올라가서 네. 옆으로 돌고 있거든요. 여기서 레벨업이 되면 한 번 더 올라가요. 그럼 따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업사이클이다 좀 들고 가는 거 어떨까요? 목표가를 6만 원 정도 잡고 한번 가보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팔지 마요. 그러니까 6만 원까지는 갖고 조금만 더 힘내시면 6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는 추세가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6만 원까지 네.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 쭉 끌고 가세요.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어요. 오늘 이제 1시에 지금 바로 여의도로 가고요. 여의도 정경련 센터에서 1시에 강연회를 하고요. 내일은 천안 축구센터 1시에 강연회 하니까 많이 오셔서 감나무 매매 비법을 많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시간 되신 분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